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이제 최근 들어 오랫동안 인연 맺어온 제자들 사이에 그 이상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대처하기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내가 법문합니다. 아마 이 법문을 몇 해 전에 내가 했는 것 같아요. 어딘 찾아보면.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혈압이 왜 천차만별일까에 대한 법문 내가 어딘가 여러분들 본 사람이 있나요? 어린 아이의 혈압도 각각 다르다. 80 가까이 올라가는 아이가 있고 또는 60 미만으로 떨어진 어린아이가 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혈압이 60 이상 넘었으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혈압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하고 판단을 내리거든. 대체적으로 어린아이의 혈압은 60 미만이어야 됩니다. 건강한 어린아이일수록 혈압이 낮습니다. 성인들이 혈압 기준은 120이라고 그러죠? 120에 80, 뭐 이렇게. 근데 어린아이의 혈압은 60 이상 올랐으면 고혈압으로 봅니다. 근데 한때 내가 수행을 하면서 혈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사색을 했었어요. 이 혈압이 왜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다를까? 어린아이들은 또 왜 혈압을 60 이상 되면 고혈압으로 보는 걸까? 내가 나름대로 이제 사색을 하고 있는 터에 어느 과학자의 논문을 봅니다. 논문을 보는데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어린아이의 혈압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거기서 어린아이 혈압은 기준치가 60으로 보는구나. 성인은 120으로 보는구나. 그럼 어린아이 혈압은 왜 그렇게 어린데도 천차만별일까? 나름대로 이제 사색을 했었는데, 내가 수행을 한참 깊이 올라가면서 내 몸에서도 혈압이 변화가 옵니다. 160, 170으로 막 180, 어떨 때는 22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혈관이 막혀가지고 내가 혈압 갈 일은 없었을 텐데, 어째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 나름대로 또 사색을 합니다. 음식을 해봐야 먹는 건 뻔한데, 고지혈증, 피가 탁 뻑뻑해서 혈압 올라갈 리는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 건가? 하고 사색을 합니다. 그러고는 원인을 찾아냅니다. 나는 그때 혈압의 원인을 깨닫습니다. 아직 지구촌의 의사들이 혈압의 원인을 못 찾아내요. 내가 오늘 이 법문하면 또 과학계 논쟁이 벌어질 수 있어서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수행자니까 반드시 몸에서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것만 내가 얘기를 할 테니, 이걸 혈압이 병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은 내가 안 벌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나의 깨달음상 고혈압은 아직 과학자들이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이 나의 깨달음이고, 그럼 나는 어떻게 고혈압을 아느냐?
압니다. 내 몸에서 벌어졌고 그것을 체득했고 그걸 바로 잡았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고혈압은 고혈압이란 기준치를 누가 잡습니까? 누가? 어린아이의 혈압 기준은 60 미만 떨어져야 대부분 정상이고 60 올랐으면 고혈압이다. 그 기준을 누가 잡는 것이며 성인의 혈압은 120이 기준이다. 120 올랐으면 또는 130 올랐으면 고혈압이다. 하고 그 기준치를 누가 설정하느냐네요. 일본의 의학자 한 분이 써놓은 서술을 한번 보면, 책을 보면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고혈압을 병으로 봅니다. 과거에는 180 이상 돼야 고혈압이라고 했던 WHO가 왜 120으로 내려놨을까? 세상이 바뀌었나? 진화가 바뀌었을까? 인간들이 음식이 바뀌었을까? 도대체 왜 인간의 몸속에서 흘러가는 피의 흐름을, 압력 조절을 그렇게 인간들이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 수치까지 다다르면 고혈압이고 여기까지 그 이상 내려가야 안전하다 하고 설정을 해놓은 걸까? 왜 인간 마음대로? 이걸 뭐 더 깊이 얘기하면 그 제약사들이 나를 또 공격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게요. 일단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해놓은 고혈압 기준이 180까지 있었다는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점자적으로 내려가서 이제는 120을 설정해놓고 이 이상 올랐으면 고혈압군이다 하고 딱 정해놨습니다. 근데 나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수영을 하다 보면 자신의 혈압이 평소에 120 미만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130, 140, 150, 160으로 막 올라갑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사람 있고 특히 수영자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들이 몸에서 벌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그 혈압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혈압은 의식과도 맞물려 갑니다. 민감한 게 그 혈압이에요. 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혈압 재려고 하면 평소에는 120 미만 떨어졌다가 혈압 재려고 병원에 가서 재면 막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인간의 의식이 그만큼 심장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장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변화시켜요. 의식이. 여기서 혈압은 특히 수영자 여러분이 혈압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 별스럽게 조용하게 넘어가겠지만 모르면 우왕좌왕합니다. 특히나 평소에 혈압이 있었던 사람이 수행을 좀 했더니 혈압이 안정적으로 돌아왔다가 어느 시기가 돼서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기나 그러면 굉장히 긴장할 것이고 특히 몸에 질병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 또 당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수행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이 잘 못 느끼지만 앞으로 수행이 깊어지면 반드시 혈압이 상승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여러분한테 일러주는 거니까 혈압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혈압은 병이 아니다. 인식하세요, 머릿속에. 혈압은 절대 질병이 아니다. 또한 혈압의 설정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정해놨다. 180이었다, 160이었다, 지금 120으로 내려와 있다. 그러니 130, 140, 150 올라간다고 절대 당황하지 마라. 혈압병 아니다. 이게 나의 논리예요. 왜 혈압이 왜 올라오는가는 이제 알면 되겠지. 혈압은 특히 수행자 여러분들 혈압이 막 급상승할 때는 시기가 있어요. 복부에서 흉부로 넘어올 때, 복부 이하는 어느 정도 끝나고 흉부로 올라오려고 할 때, 언염을 명치에다 두고 이 현경목 신경을 살려야 되니까 여기에 언염을 집중적으로 뒀더니 이것이 현경목 신경이 성이 나가지고 굳었다가 일어났다가 굳었다가 이완됐다를 반복할 시기. 이때쯤 되면 얘가 안 의식을 둬도 안 벌려주고 점점 굳어올 때쯤 되면 온몸 전신이 굳어버립니다. 특히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이 썩이 나가지고 이렇게 쫙 몰려 들어올 때, 이때는 흉부가 압착되기 때문에, 좁아지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내려가는 모든 신경을 차단합니다. 목에서 내려가는 현경목 신경부터 모든 신경을 딱 차단해서, 이게 굳어버리면, 이 기도 자체도 또 좁아지기 때문에, 얘는 벌리려고 하고, 기도는 딱 경직되어 있고, 현경목 신경도 누르고 있고, 팔다리로 내려가는 모든 신경 여기서 다 압박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몸 전체가 경직되어 버립니다. 몸이 경직되면 모세혈관마다 혈관을 통과하지 못해서 피가 통과하지 못해서 피가 정체가 됩니다. 혈액이. 이때 한기가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한기 들 때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될 시기예요. 환기가 오면서 한기가 들면서 혈압이 급상승한다. 그러니까 피가 안 가니까 세포들이 에너지를 못해서 싸늘하게 식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는 위험한 시기예요. 그때는 빨리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든지 몸을 보호해줘서 혈액이 흘러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혈압을 그때 체크를 딱 해보면 반드시 혈압이 상승을 합니다. 한기가 들 때 혈압 체크하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 상승한다 이 말은 몸이 자신도 모르는 경직된 걸 못 느낍니다. 고수준에 온 수행자들은 자신이 경직된 것을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몸은 벌써 반응을 한 거예요. 온 세포가 이렇게 굳어서 피가 통과 못했을 때 혈압이 혈압이 올라가거든. 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갈 때 혈압을 재봤더니 150이 올라갔다. 140이다, 160이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 안 해도 돼. 혈압은 내가 병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한때는 180을 고혈압으로 설정해 놓은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까이니까 160 올라가는 게 뭐 걱정이고. 혈관 터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안 해도 되고. 이런 말 하면 또 의사들은 저식 하겠지. 근데 그 양심 있는 의사들은 알아요. 응? 혈압이 병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의식을 고요히 하고 가슴 이안 들어가면, 어쨌든 그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가슴이 완전 열리지 아니하면 그 혈압은 안 떨어집니다. 한번 혈압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혈압은 좀채 안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지냐? 가슴이 다 열려서 완전히 이완됐을 때, 어린애로 탁 돌아갔을 때. 생각해보세요. 이걸 열려고 이완됐다가 경직됐다가 반복하고 있는데 혈압이 떨어질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지.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혈압 변동이 없다 그러면 아직 거기까지 도달 안 한 거야.
에? 혈압을 재보니까 나는 정상이야 하는 사람은 아직 그 선선을 수행의 그 단계를 못 넘어갔다.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자신의 혈압이 정상이다 하는 전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다. 이 말은 아직 가슴을 여는, 횡령막을 여는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이제 만큼 흘러가니까 그렇게 몸에서 벌어지는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납니다. 다행스럽게도. 제자가 혈압이 올라갔다 하는데 내가 왜 다행스럽게도 얘기를 왜 할까요? 입증을 해야지, 이제. 법의 전파는 반드시 제자가 스승을 닮아온 제자들이 형성될, 형체로 나타났을 때 법이 전파됩니다. 석가모니가 5비구를 만들어 놓고 법이 전파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승과 같은 제자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부터 법이 전파가 됩니다. 법이 왜 나 같은 스승 같은 제자를 만들어 탄생을 시켜야만이 법이 전파가 될까요? 이것은 이렇잖아요. 내가 법을 아무리 전파를 해도 내가 전파하는 거하고 내가 지도하는 대로 지도를 받고 제자 한 사람이 변화를 딱 느끼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응?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적강스승이라는 사람 밑에 앉아서 밑에서 수행 지도를 받고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자네를 바라보고 있는 집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지?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네가 지금 나 수행자야 이렇게 지금 안 하잖아. 나는 적강스승 밑에 가서 이렇게 지도받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제자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사람들은 뭔가가 수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보고 있는 거야. 특히 가족들은 더 잘 알고 있지. 근데 그 가족들이 말이지. 자네를 보고 있으니까 무슨 수행자들과 얼굴이 그 뭐고 막 혈압도 올라가고 말이죠. 온몸에 병투성이를 갖고 있으면 이걸 뭐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 못하겠지. 수행하기 전보다 더 몸이 안 좋아지고 더 뺀짝 마르고 더 혈압이 올라가고 건강진단을 받으니까 뭐 더 안 좋게 나오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거 뭐 수행한다고 얘기는 하겠어요? 못한다. 그러다가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말한 모습까지 체험을 딱 하고 모습이 변화가 생겼을 때 어떨까? 응? 그토록 내가 여러분한테 한때 이런 말 했죠. 이 도교에서 말하는 이 후두 12중문 이거 열어라. 그때 되면 내가 너들이 견성했다고 인정해 줄게. 한 적은 기억나시나요? 후두 열고 옥심 열어라. 내가 그럼 그때 너 응? 정말 견성했다 하고 아라한 됐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후두를 열려고 그러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반드시 이게 열리게 되어 있는 건데 아직 응? 이것도 열지 못하고 혈압이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몸이 그냥 안 좋고 세포도 병들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자네를 보고 당신 정말 스승이 누구야? 기가 막힌 스승이네. 그 스승한테 날 좀 데려다 둬. 그러겠어요? 못하지 당연히. 그러고 있다가 혈압 올라갔다가 이게 후두가 뻥 터져가지고 응? 이 옥심이 열려서 가슴이 빵빵하게 나오면서 숨이 쭉 빨려 들어오고
의식이 확 변하고 오고, 예? 그동안에 이 원인이 어디 있었던 것을 다 체득하게 되고, 의식이 안으로 고착이 되면, 그리고 세포가 변화가 딱 오면, 그때는 어찌 될까?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너 많이 달라졌네? 이런단 말이야. 그때 이제 자신있게 나가는 거야. 그때쯤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행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스승이 그 적광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빗나가지 않았더라.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렇게 되더라. 하고 자신있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고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 야, 난 너 지키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나도 해봐야 되겠네. 하고 스스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마음이 용수좀 친다. 그때 갔어요. 그래서 내 법이 퍼져나가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몸과 의식에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입에 거품을 떠들어야 돼요. 입에 거품을 떠들어야 되는데, 이제 요즘 들어서 한두 명씩 나옵니다, 이게. 그것이 나타납니다. 내가 미리 예측했던, 예언했던 12종류에 뚫리는 과정, 염증이 여기서 막 터져나오는 과정들, 혈압이 목수점 치는 과정들, 가슴이 열등말등하는 그런 과정들을 뛰어넘어서 서서히 변화오는 제자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렇게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 대목에서 수행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이 20년 된 사람이 아직 견성을 못한 사람이 있고, 5년 돼도 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 20년 돼도 아직 이거 주쳐도 꼼짝도 않는 사람이 있고, 5년 만에 이거 뚫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각기 살아온 생활 패턴과 어릴 때부터 살아온 섭취, 음식의 섭취와 환경과 모든 조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이지, 연수가 안다고, 연수만 채운다고 견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좀 적은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 수행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연도가 짧게 돼도 타고난 몸의 환경과 가정의 환경, 음식 섭취하는 양,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봤을 때 연도가 얼마 안 돼도 분명 반드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제자들이, 수행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전제하에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누구다 하고 얘기를 하면 또 그 제자에 대한 그 제자가 또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단지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 근데 그 제자도 여지없이 여기에 딱 압박이 걸려오니까 의식이 하늘을 찌릅니다. 괴롭습니다. 그러고 특히 이 부분에 와서 혈압이 올라가면 당황합니다. 특히 중증을 앓았던 사람이라면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면 걱정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약 처방받아가지고 못 씁니다. 근데 여러분은 절대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걱정 두렵거든 가서 드시든지. 그건 뭐 내가 안 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먹는 거 어차피 먹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그걸 오래 먹으면 안 돼. 근데 그 제자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고름을 한 바가지를 풀어냅니다. 여기서 어디 들어있던 고름인지 정말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게 터져 나올 때
이 고름이 도대체 어디 있다 나오는 건지. 고름 한 바가지 쏟아내고 나면 이 기도가 넓어집니다. 기도가 넓어지니까 그렇게 벌리려고 해서 안 벌려졌던 얘가 어찌 될까요? 이 원리하고 똑같잖아. 이걸 벌리려고 하는데 이게 막혀서 못 벌리다가 이게 뚫리면 이거 확 벌어지잖아. 이거 열까? 찌그러 지금 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열리잖아. 안 열리니까 찌그러졌지, 이게. 열어볼까? 이거 확 열려버리는 거야. 봐요. 숨을 들이키려고 하는데 여기가 막히니까 못 들이켜, 안 벌어지잖아. 즉, 가슴을 열려고 그러는데 열고 싶어도 열립니까? 이게 안 되지. 여러분이 복부를 아무리 이완하고 호흡을 밀어줘서 이걸 키우려고 해보지만 첫째는 얘가 굳어서 안 벌려지는 거야. 근데 지속적으로 몸을 이완시켰더니 이제 얘가 이완돼서 벌리려고 하는데 요놈이 또 다쳐서 여기가 다쳐서 안 벌려져. 이때 고혈압이 생긴단 말이야. 이때 이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완시키려 할 때는 고혈압이 안 돼요. 혈압이 안 올라가요. 근데 이걸 다 이완시켜 놓고 벌리려고 하는데 얘가 안 벌려져서 후두가 안 열려서 공기가 안 들어올 때 산소가 안 들어올 때 이때는 몸은 더 벌리려고 발부단 친다고. 얘는 벌리려고 하고 얘는 안 놔주고 이럴 때 전신이 세포들이 경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직될 때 혈압이 급상승한다. 이쯤 되면 보세요. 이걸 막 어념을 둬서 벌리려고 하는데 안 벌려지고 여기는 막 쪼여오고 혈압은 올라가고 겁나지. 한 번도 거기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스승이라도 있으니까 물어보지. 나도 이 시기에 이거 열고 내가 하산을 했으니까. 그럼 언제라는 얘기야, 그때가. 고름 한 바가지 쏟아내니까 그때는 다 얻었는 것 같아. 다 얻었어. 이거 열려버리니까, 이제 됐구나. 의식이 확 변화가 와요. 어떤 것도 갖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의식이 고요하게 열리면. 가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가슴 열리려면 이게 열려야 가슴 열려. 그리고 우리는 하산을 해서 견성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제자들 중에 결혼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야. 벌어지니까 그렇게 두렵던 것들이 스승이 미리 예측했던 것들이 이게 열린다고, 응? 하우스 골조 같은 게 이게 열린다 했던 것들이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체득을 해보니까 변화가 오니까 어떨까? 환희심이 농수성치는 거야. 환희심이라. 자신의 몸과 의식이 변해서 법을 봤을 때 환희심이 나오는 거야. 나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법에 대한 환희심은 나를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 감춰져 있던 그 법을 본 거예요. 그게 환희심이에요. 자신의 의식과 몸이 법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환희심이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래서 이걸 열리는 순간 이제 이때부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이 다가오거든, 몸에서 벌어지거든, 절대 당황하지 말고 이때는 의식을 더 낮춰야 돼요. 더 낮추고 그 원리를 깨뚫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는 혈압을 사실은 저는 재볼 필요도 없어. 가끔 확인을 한번 해보고, 혈압 변동이 있구나. 그 혈압을 보면 자신의 몸이 그냥 봐서는 경직된지는 모르겠는데 혈압을 보면 알아요. 몸이 경직됐구나. 좀 더 이완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도교 수행 문자에 보면, 그 글에 보면, 단전이 어느 정도 열리고 나면, 묘유 수련을 하라고 나와 있죠. 묘유 수련, 묘유. 이게 협적 자리가 묘, 명치가 유예요. 묘유 수련을 하라. 이 말은 원념을 여기다 두고 이제 이걸 벌려라 이 말이거든. 지금 말하면 행경막을 벌리기 위해서 명치 굳어있는 이 부분을 풀어라 이 말인데, 여기 집중 의식을 둬서 이 신경을 살리는 건데, 이거 진짜 신경 못 살기가 어려워. 여기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살아났다 하지만 안 살아나. 근데 요 신경이 여기 아까 맞물렸어. 이쪽으로 이렇게 특히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 부위가 얘를 놓게 만들려면 얘가 살려야 돼.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이쪽으로 언염을 두고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또한 호흡으로 밀어야 되잖아. 여기만 언염을 두다 보니까 여기가 다시 굳어온 거야. 이제 아래쪽이 굳어오니까 어때? 여기를 언염을 뒀더니 요 밑에가 또 굳어오는 거야. 이럴 때 혈압이 올라간다고. 이럴 때. 그래서 도교 문자에는 노유 수련을 하고 마지막 단전으로 봉고하고 요 대목이 나와요. 응? 묘유 수련을 집중적으로 하다가 마지막 단전에 봉고하고, 이 말은 여기다 놓치지 말라는 거야. 한번 풀어졌던 자리가 다시 굳어오지 못하도록 얘도 살펴라. 집중적으로 여기에 의식을 둬서 이걸 살리려고 확장시키려고 하되 굳어오는 얘도 방지해라. 기 풀어놨던 건 굳지 못하게 해라. 이게 봉고의 의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켜라, 이걸 살려라 했다고 여기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게 딱 굳어오면 이제 이걸 벌리려고 하는데 이가 안 놔주니까 온몸이 굳어가지고 막 혈압 올라가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혈압약 먹고 막 약 먹으니까 내가 뭐라 그러진 않을게. 그러나 원리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알고 있나? 모르잖아. 그렇게 얘기해줘도. 근데 언제 할까? 요거 부딪혀가지고 혈압 막 올라갈 때 그때 하는 거야. 그때 가서 스승님. 이제 저도 마찬가지야. 스승님 했으니까 똑같아. 근데 내가 문자를 하나 잘못 보냈어. 얘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하고 문자를 또 보내놓고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거라 이거를 두려워하지 말거라고 난 북극에 썼는데, 보내놓고 난 다음에 문자를 보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보내버린 거야. 두려워하라. 이랬으니 그 문자 받은 제자는 어떻게 했어? 야, 너 긴장하고 있어라. 이 말을 들었을 거 아닌가? 안 그래도 뭐 긴장돼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이래야 되는데, 난 그렇게 보낸다고 보냈는데, 보내놓고 문자를 보니까 두려워하거라. 이랬으니, 슬퍼서 내가 다시 보냈어. 야, 두려워하지 말고인데 내가 두려워하라고 했다? 이라고 보냈거든. 근데, 그제 내가 그렇게 혈압이 올라와서 막 두려워 떨다가, 며칠 뒤에 고름이 쏟아진 얘기를 나한테 들려준 거야. 선생님, 고름 한 바지가 나왔어요. 마음이 편해요. 요때쯤 되면, 눈물이 펑펑펑펑펑펑 쏟아져요. 이때가. 그 고생을 하다가 여기 빵 뚫리면, 와, 이제 살았구나를 넘어서, 이게 수행이구나. 응? 우리 자신의 인체가 그렇게 물려 있었구나. 하고 환희를 느낀다고. 이때부터 진정한 도의 길을 이제 걷는 거야. 근데 그런 제자가 계속 튀어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와야
이 아시라미 나의 법이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간다고. 근데 이제 겨우 손가락 안에 꼬물딱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 그래서 이 법이 하나의 제자를 만들어내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어렵다. 어쨌든 이제 시작됐으니까 아마 올해 여기저기 툭툭 불고도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법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법문을 마무리하면 혈압이 올라온다고 해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혈압은 절대적으로 병이 아니다. 그 건강까지 내가 들이댔지. 혈압의 기준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무지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치다. 왜 기준치가 들락날락 그러냐. 180 됐다가 120까지 내려오느냐. 그래서 절대적인 혈압은 경직해서 오는 거다. 어린아이들도 애가 태어날 때 경직하고 태어났느냐, 경직을 덜 시키느냐에 따라서 혈압이 바뀝니다. 태 안에서도, 자궁 안에서도 경직돼서 태어난 아이들은 혈압이 분명히 높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게 태어난 아이들이 장수하는 못합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우울하면서 삽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병 없이 잘 살아갑니다. 또한 수영자 여러분들도 안정적인 혈압을 가지고 가다가 가슴 부위 열 때 가슴 열라고 하고 여기를 맞물려서 안 열리고 할 때 이때 혈압이 급상승한다. 상승하거든 혈압 때문에 의식을 일으키지 말고 더 고요히 몸을 이완시키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오래 안 가요. 혈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간이 오래 가지 않고 이것이 딱 열리는 순간 고름 한 바가지 쏟아냅니다. 그게 적이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적. 응? 이 안에 들어있는 적들이 쏟아내고 나면 기도가 확 넓어져서 숨구멍이 열려서 그동안 이거 벌리려고 안 벌려졌던 것들이 쭉쭉쭉쭉 구석에 이렇게 해서 벌어지려고 했는데 아무리 이쪽을 벌리려 해도 안 벌려졌던 것들이 여기가 딱 열리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자동으로. 이 갈비뼈 이거 힘 없어요. 이 압력에, 중력에 찌그러질 정도인데 이 갈비뼈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이걸 안에서 벌리려고 아무리 해봐도 요게 안 벌려지면 요건 물리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하세요. 이거 열 때 요거하고 맞물려 간다는 사실. 이때 혈압이 급상승할 때니까 놀라지 말고 이때는 더 염증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염증이 빨리 가라앉아줘야 사그러져야 고름져서 나오니까 염증이 세포들이 새롭게 막 생성되려고 할 때 염증이 동반한단 말이에요. 이때 고름돼가지고 바깥으로 배출시켜줘야 얘가 넓어져요. 얘가 넓어져야 여기가 넓어집니다. 그 단계를 이렇게 거치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마 곧 여기저기서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테니까 혈압 올라가더라도 절대 긴장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같습니다.